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통일의 비전을 전하고 있는 시설 한 곳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 대전 통일관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내용과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해설사로 직접 근무하고 계신 박승재 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통일관에서 해설 및 안내 업무를 맡고 있는 박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 CBS에서 서경희 아나운서님을 만나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라는 테마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 통일관 소개를 짧게 좀 먼저 드렸는데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엑스포 기념관 1층에 위치한 대전 통일관은 2001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이후 지난 두 차례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 관계의 변화를 잘 반영하여 과학기술 도시라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컨텐츠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2019년 9월 6일에 재개관되었습니다. 새롭게 개관된 대전 통일관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남북 통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실 수 있는 통일 상상 연구소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라 하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나 대전 통일관은 과학이라는 조금 더 친근한 소재를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통일 상상 연구소라는 테마네요. 네. 통일관이 전국에 13곳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전만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통일관에 대한 개념을 짧게 네네. 설명드리고 대전 통일관의 특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일관은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올바로 알리고 건전한 통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각각 다른 테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전 통일관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으로 남과 북을 이해하고 통일 한국을 상상해보는 통일 상상 연구소라는 테마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특색은 네. 과학이다. 네. 지금 위치해 있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도 엑스포 이후로 이 과학도시 대전을 정말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곳인데 위치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93년 엑스포 이후로 과학과 관련된 전시관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과학공원 내외부에 과학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93년 엑스포 기념관, 그리고 카이스트, 국립중앙과학관, 미래에너지움,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등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나 관람객분들께서 이곳을 과학특구로 여기고 계십니다. 대전 통일관도 이곳 안에 이제 네. 위치해 있는 거죠. 네. 예. 전시관 내에 우리 또 북한의 과학 발전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남북한 과학기술의 변천사를 알기 쉽게 표 형식으로 전시해 놓은 코너가 있는데요. 관람객분들에게는 그냥 표를 보시는 것보다 남한과 북한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더욱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자면 네. 북한 최고의 과학대학이 김일성 대학이 아닌 바로 리과대학입니다. 자, 이 리과대학이 1967년도에 개교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남한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 어딘지 아신가요? 카이스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카이스트가요. 이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리과대학보다 4년 늦은 1971년도에 개교하였습니다. 리과대학이 먼저 생겼군요. 네. 또 그리고 북한의 최초의 컴퓨터인 전진 5500은 1969년도에 개발되었고 남한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는 이보다 역시 4년 늦은 1973년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평양의 지하철은 1973년도에 개통이 되었고요. 자,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얼마나 더 또 늦었으니까 또 말씀드렸겠죠. 한 10년? 아닙니다. 1년 늦은 1974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이처럼 1980년도 이전에는 북한의 과학기술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알 수 있네요. 네. 예.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관람분들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하십니다. 네. 그 지금의 모습만 본다면 네. 우리가 앞선 게 아니냐 이런 네.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네. 그 훨씬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네. 북한의 과학 발전도 그에 네. 뒤지지 않았다. 원래는 앞서 있었다가 앞서 있었다. 네. 예. 예.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을 이 전시관에서도 만날 수 있군요. 네. 특별히 북한의 여러 산업 분야도 있을 텐데 과학기술 발전에 좀 포커싱해서 이런 내용들을 꾸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데 과학의 역할이 있다고 이렇게 전시관 예측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대전 통일관은 앞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라는 조금 더 친근한 소재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실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통해 평화적으로 외교 협상을 했던 사례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과학이 평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런 목적과 의미를 담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분야에서 교류하고 네. 또 협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 소개하시던 부분에서 좀 얘기를 미리 해주셨는데 네.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대전 통일관이 대폭 리뉴얼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대전 통일관은 과학이라는 테마로 조성되어 있어서 첨단 과학 장비들인 터치스크린, 홀로그램, 키오스크, 증강현실, 4D 영상관, 미디어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5개의 테마로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3개의 연구실과 2가지 체험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전 통일관의 연구실 3곳 중 첫 번째인 북한 연구실은 과학을 토대로 북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남북한의 대표 도시인 대전과 평양의 과학과 관련된 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학습하실 수 있고 과학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어떤 순서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과학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역사 연구실로 우리 남북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체험, 재현하는 코너입니다. 자, 3번째 연구실은 바로 평화연구실입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꿈꾸는 미래라는 코너로 다양한 직업별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닉네임을 입력하면 캐릭터들이 나와서 전쟁의 상징인 탱크, 전투기, 철조망들을 밀어버리고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통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4D 상영관입니다. 자, 일부러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 주시고 네, 또 재방문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4D 영상은 7분 30초 정도 되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북한의 철로 전문가들이 함께 합심해서 만든 기차가 대전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달려가며 앞으로는 세계까지도 뻗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눈길이 가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방문해보질 못했는데 네. 역사 연구실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통일의 당위성을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함께했던 역사하고 음흠. 그다음에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북한에는 유네스코 유산이 남한에는 10개가 있는데 북한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개성문화역사지구라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있는데 남북의 고고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해서 음흠. 좀 함께 발굴해서 성과를 내고 유네스코로 음흠. 등록된 그런 작품들을 홀로그램으로 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바로 통일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남한의 과학 기술로 현재 북한에 그 숨겨져 있는 유적지나 고고학 자료들을 또 첨단 기술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로 인해서 좀 많이 찾지 못하는 곳도 북한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네,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네. 예측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함께 꿈꾸는 미래 이 부분에서 이제 철조망을 밀어버리고 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예. 이거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좀 반응이 어떤가요? 실제로 보시는 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요. 캐릭터들이 정말 귀엽습니다. 그래서 뭐 고고학자라든지 여행가, 사업가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자기 테마에 맞는 이제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일한국에는 이런 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미래 통일한국에는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동작으로도 보여주고 아. 마지막에는 이제 춤도 추고 그래서 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 통일한국이 되면 북한에 가서 또 방송도 하고 싶다 이런 꿈도 네. 있는데 네. 우리 박승재 해설사님은 어떠세요? 이 통일한국이 된다면 여기는 뭐 통일한국 고고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우리 해설사님은? 저는 일단 DMZ 지역을 한번 실제로 DMZ에 네. 가서 그 70년간 이제 그 남북한이 70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DMZ 지역이 이제 천연 상태로 보존이 됐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한번 또 보고 싶고요. 어서 빨리 그 아까 그 4D 영상 주제와도 같이 예. 철로가 연결돼서 뭐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철로가 연결돼서 이 전 세계를 그 비행기가 아닌 육로로 한번 이렇게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통일의 어떤 희망을 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전시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내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과학으로 이해하는 북한 이런 코너에서 네. 북한의 과학기술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특색 있는 거 좀 몇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코너에서 어떻게 체험을 하실 수 있냐면 그 터치스크린 미디어 테이블에 이렇게 퍼즐을 통해 과학기술 용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지 퍼즐을 맞힌 다음에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단어를 북한말로 맞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말로 맞추면 돼요? 네, 일단 이미지가 나오면 이제 북한말로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북한 말 중에 판형 컴퓨터, 직승 비행기, 붉은 PR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용어예요? 네, 판형 컴퓨터는요. 네.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네. 들고 다니는. 네, 네. 그다음에 직승 비행기는 직승 비행기. 그 직승 바로 위로 상승하는 비행기를 상상하시면 헬리콥터? 네, 맞습니다.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붉은 PR이 있는데 다 붉은 한자어로 PR. 바꿔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의학 용어입니다. 자, 붉은이 홍? 적, 네, 적혈군가요? 예, 적혈구를 북한에서는 붉은 PR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웃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 무지했나 봐요. 아닙니다. 저도 어. 여기 와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네, 그만큼 북한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용어가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이걸 많이들 맞추세요? 어떠세요? 맞추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네,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뭐 여기 현장에 가면 좀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일상생활에 있는 단어들도 있고요. 예. 네,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못 맞췄지만 여러분들 네. 한번 가서 직접 맞춰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주로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가요? 관람객분들의 연령대나 직업, 성별은 크게 구분 없이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 주십니다. 뭐 키오스크나 4D 영상관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재미있어하기도 하고 또 북한이나 통일이라는 주제가 교육적이기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말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거 무료인가요? 아, 혹시 네, 무료입니다. 관람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전 포함해서 전국에 13개가 지금 조성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 대전은 대전만의 특색을 갖춘 네, 참 이런 테마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설사님이 오늘은 오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좀 전해주고 계신데 네. 모두 다 이 해설을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모두 저기.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방문을 아. 원하시면요. 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은 저희 공원이 휴관입니다. 네.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유롭게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해설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요즘에는 관람객분들이나 대면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전처럼 많은 분들에게 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관을 둘러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통일관이 연구실이라는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세 개의 연구실을 순서대로 둘러보시는 게 북한과 남북 관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4D 영상을 관람해 주시면은 네.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세계로 가는 네. 그런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네. 관람하면 좋다는 설명이시네요. 네. 관람객분들이 뭐 개관하신 게 2001년이고 지금 리뉴얼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 과학공원에 주말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이 있는데 과학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사색도 즐기시고 하다가 이따 음식 방문하셔서 4D 영상을 관람하고 가시는데 같은 분이세요? 네, 같은 분이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십니다. 이 어떤 영상이나 같은 네.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군요. 네. 기억에 남는 분으로 그분을 아니 매주 오셨어요. 매주 오시는 분을. 매주 일요일만 되면 2시에 오십니다. 항상. 그래요. 정해진 시간에. 네, 정해진 시간에 오십니다. 네. 그분 말고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어떤 그분 말고는 그분이 워낙 강렬하게 남아서 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우리 관람객들을 만나시고 해설을 해주시는 입장인데 네. 얘기 중에 좀 중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 있으실까요? 중점을 두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전시관이기도 하고 또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의 수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과 연관지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듯이 북한에는理科대학이 있고 또 통일이 되면 지하 자원을 발굴하여 금속 산업이나 대형 건축물에 주로 쓰면서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겠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거나 비관적 얘기를 하시거나 네. 이런 분은 혹시 안 계세요? 물론 계십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그분의 말씀을 최대한 경청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을 할 때 이제 뭐 예산 얘기를 하면서 비관적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네, 뭐 학자들 말로는 2,000조 가량 뭐 든다고 남한이 북한에게 부담할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남한이 북한에게 부담할 돈이 굉장히 많다.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북한에 추정되는 지하 광물만 해도 한 6,300여 조 정도 되는 엄청난 그 광물이 묻혀 있다고 해요. 또 이 광물을 또 개발을 하고 그러면 그로 파생되는 이제 뭐 직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육로가 또 연결이 되면 또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희망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미리 좀 찾아봤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네. 손을 맞잡는 이런 거를 형상화한 부분이 있던데요. 네.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스팟일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이제 중요한 스팟이기도 하고 포토 스팟이기도 합니다. 포토존이군요. 네. 이제 판문점 선언 당시를 기념해서 이제 역사적인 장면을 재현해 놓은 그런 장소인데 무조건 오시면 여기서 한번
찍고 가십니다. 사진을 찍고. 네. 어쨌든 대전에 오시면 그때 감동의 어떤 장면을 네. 형상화한 부분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전 통일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올해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네. 우리 대전 통일관에서는 뭐 특별한 행사라든지 뭐 이벤트 진행되신 것이 있으신가요? 오프라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댓글 달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55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당첨된 30명에게는 또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 기억에 남았던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25 때 피난 오셔서 지금껏 자식들을 못 보고 계시는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또 점점 통일의 소중함이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네, 아이들과 함께 통일관 견학도 하고 통일의 소중함을 알려줘야겠어요. 라는 등의 댓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우리 윗세대가 겪었던 네. 일들을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네. 이런 반응들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었습니다만 뭐 네. 이런 이벤트들을 종종 기획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예. 보통 야외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네. 올해는 네. 코로나 여파로. 네. 네. 오늘은 박승재 설사님께서 직접 통일관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셨는데 네. 뭐 전쟁을 겪으신 세대는 분명 아니시고 네. 한국 전쟁에 대한 뭐 기억들,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뭐 저기 할아버지도 월남전 참전만 하시고 네. 저기 한국 전쟁에 관해서는 없는데요. 일단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가 워낙 많아서 간접적인 경험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너무 유명한 영화라 아나운서님들 보셨을 네네, 겁니다. 봤습니다. 네. 예. 그 전쟁 때문에 겪게 되는 형제의 이야기와 전쟁에 대한 참상, 나아가서는 앞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해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관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네. 이런 평화에 대한 생각, 예. 통일에 대한 염원이 좀 일반 분들보다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평소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저희는 과학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는 통일관이다 보니 평화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에 더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남한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과 경제력, 마케팅 능력,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 자원, 군사력 등이 합쳐지면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통일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어 지금 현재의 취업난이 해결되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며 한반도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진정한 평화는 늘 준비되어 있는 강력한 군사력에서 기반된다는 걸 배웠듯 세계적인 수준의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이 합쳐지면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견제와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시일이든 점진적으로든 통일이 되어 우리 한민족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통일한국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네, 길이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또 부강해져서 예,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네. 예. 2018년도에 남북 간의 우리 정상 간 만남도 뭐 세 차례 있었지만은 현재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평화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현재 통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네. 우리 아픈 역사, 통일 한국의 이제 밝은 미래에 대해 제 자리에서 해설을 훌륭하게 해드리는 게 평화 통일로 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로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네. 언제부터 해설사로 일하셨어요, 우리 박승재님은? 저는 이제
리뉴얼 되기 한 7개월 전부터. 7개월 전부터. 네.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공간에서의 그 해설 작업은 네. 우리 박승재 해설사님께서 맡아서 해주고 계신 거네요. 저하고 지금 현재 해설사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네네. 이승현 해설사님이라고 굉장히 미녀 해설사님이 계십니다. 그러세요. 두 분이 그 일을 맡고 계시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고 싶었는데 네. 전 시간을 비울 수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애석합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애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설사로서 나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 헌신하는 것이다. 네. 멋있네요, 해설사님. 아닙니다. 네. 네.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요거 드리는 질문은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네. 좀 어려웠다고 하셨거든요. 네. 여기 오시는 분은 예매 없이 다 여쭤봤어요. 네. 우리 해설사님께서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평생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에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제 생각인데요.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일단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네. 크게 티가 나지 않고 무탈한 게 바로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아나운서님 혹시 여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네, 여긴 기독교 방송입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다른 종교인의 말씀을 좀 빌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성철 스님의 어록 중에서 빌려오겠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호박처럼 둥글둥글하게 이제 항시 웃으며 사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라 생각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예. 사건 사고가 이렇게 사람들이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간에서도 뭐 그 친구 어떻게 됐어? 그 친구 이렇게 됐대. 하면은 이제 보통 큰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식 없이 잘 살고 있으면은 이제 평화롭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건 한 사람의 발전을 삶에 해야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요, 나중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우리 해설사님이 계속 통일관에 이제 계신다는 전제하에 네. 뭐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오실 수 있지만 북한 분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분들께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혹시 만나신다면? 일단은 또 말씀드리다시피 또 과학공원 내에 있으니까 과학 관련해서 이제 엑스포 93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네. 엑스포를 경험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그 경험에 대해서 전하고 네. 좀 알려주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발달된 이제 이렇게 남한의 이제 그때는 통일한국이지만 그때 당시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엑스포 네. 과학공원도 보여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통일관의 내용들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어떤 평화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대전 통일관을 혹시 아직 가보지 못한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초대의 말씀을 직접 하신다면요. 통일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D 영상 체험관에서 애니메이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키오스크나 홀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누구든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니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을 통해 남북한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을 상상하는 희망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대전 통일관을 소개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해설사로 일하시는 박승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